이제 요거 이제 요약 정리하는 거 또 보세요. 자, 이제 대리 마지막 표현 대리 들어가 보죠. 표현 대리에. 자, 표현은 진짜 같은 가짜라고 그랬죠? 겉으로 봤을 때는 꼭 그런 것 같아. 대리인 같아. 근데 실제로는 대리인이 아니야. 그래서 상대방이 그 사람이 진짜 대리인으로 믿고 거래한 거죠. 자, 근데 알고 봤더니 대리인이 아니더란 거지. 근데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좀 져야 될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표현 대리도 일단은 무권 대리 일종이죠. 무권 대리지만 표현 대리가 성되면은 그대로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취지 및 성질 해가지고 뭐 쭉 들어가시면 일단 표현 대리는 말 그대로 동그라미 1번 외관을 신뢰한 상대방, 즉 겉을 신뢰한 상대방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 표현 대리가 성되기 위해서는 모든 표현 대리는 상대방이 뭐 해야 된다? 선이 무가실해야 되고요. 자, 동그라미 2번은, 자, 2번도 좀 주의해서 보시는데, 그럼 표현 대리 주장은 누가 할 수 있는가 그 얘기인데, 결국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인데, 자,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무슨 대리인? 표현 대리인. 겉으로는 누구처럼 보여? 근데 실제로는 대리인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얘가 진짜 뭔 줄 알고 대리인 줄 알고 거래했다는 거고, 얘가 이렇게 표현 대리인처럼 보이는 데 있어서 요 본인이 좀 빌미를 제공했다는 거죠. 뭐 말을 했다든지 대리권을 수혜했다든지 뭐 어쩌다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 이 표현 대리가 성되면은 이 계약대로 이 법률행위대로 누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본인 책임지라는 거지. 그럼 본인이 책임지는데 보통 우리가 소송할 때 자기 스스로 책임진다고 그러면은 이거 소송 걸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얘는 책임지질 않겠다고 그러는데 누가 책임지라고 들어오니까 병이 이러더라는 거예요. 병이 책임지라고 그러는데 얘가 내 대리인이 아니야 이러면서 발뺌하겠죠. 그럴 때 병이라는 사람이 그래 대리권 없는 건 알겠지만 너는 왜 얘한테 대리권 줬다고 얘기했어? 또는 왜 기본 대리권이 있어? 왜 대리권이 소멸하고 난 다음에도 왜 서류 같은 거 안 가져갔어? 그래서 무슨 대리니까? 표현 대리니까 너 책임져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표현 대리는. 그러니까 표현 대리는 스스로 본인이나 뭐 요 표현 대리인 누군가가 이 표현 대리니까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항상 요 사람이 진짜 뭐로 믿은 대리인 믿은 이 사람하고 계약한 얘만이 표현 대리니까 너 책임져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셨어? 예.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표현 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자, 동그라미 2번이 그 얘기요. 표현 대리인과 거래한 직접 상대방만이 표현 대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자, 3번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그랬는데, 자,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깎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자, 표현 대리는 누굴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그럼 표현 대리가 성립이 됐다면 전적으로 누가 책임지라는 거야? 본인 네가 책임져라고 얘기지. 그걸 멋있게 과실상계 법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4번은 이제 표현 대리의 성질인데, 표현 대리는 유권 대리, 무권 대리. 무권 대리. 그래서 읽다 보니까, 자, 무권 대리이므로 뭘 주장하는 속에는,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 대리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동네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잡으시고. 그럼 이제 표현 대리의 전체적인 얘기를 했고요. 종류를 보니까 종류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 첫 번째 1번은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 자, 이런 제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라고요. 그러면 얼추 거기서 나와. 뭘 수요했다고? 대리권을 수요했다고 해서 얘가 진짜 대리인 줄 알고 거래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대리권 수요했어, 안 했어? 안 했어, 얘기지. 이걸 대리권 수요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라고 그런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문제가 되는 게 대리권 수요 표시를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이 대리권 수요 표시가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꼭 본인이 이 사람한테 얘가 내 대리인이다, 대리권 줬다 그런 얘기 할 필요는 없죠. 방식은 또 제한이 없다라고 그랬어. 얘가 요 갑의 명칭을 갖다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 사람이 말리지 않았어. 자, 이런 것들도 대리권 수요 표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 대리권 수요 표시한 표현 대리는 일단 동그라미 1번 본인과 표현 대리인 사이에는 유효한 기본적 법률 관계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서 동그라미 2번 대리권 수요 표시 방법은 제한이 없고, 따라서 3번 반드시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고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밑에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측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하거나 또는 묵인한 경우에도 대리권 수여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더라 그런 얘기죠. 뭐 대리권 수여 표시에서는 뭐 그것 정도 보시고. 자, 문제는 이제 두 번째. 자, 뭘 넘은 표현들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그럼 말뜻에서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기본적인 대리권은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대리권이 있는데 우리가 앞쪽에서 보신 것처럼 대리권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권한 범위라는 게 있죠. 이 범위를 넘어서 법률행위 한 거지.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자, 이 부동산을 뭐 해달라고 대리권 줬어요? 관리. 그럼 관리는 임대차 같은 것들은 할 수가 있죠. 근데 낼름 요 대리인이 이 대리권을 기초로 해서 저 부동산을 팔아버렸다. 그럼 이 매매는 이 대리권 범위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래서 권한을 넘은 행위를 한 거죠. 근데 얘 상대방은 얘가 어쨌든 기본 대리권이 있으니까 이 사람의 서류, 인감도장 다 가지고 있겠지. 그래서 얘가 매매도 할 수 있나 보다 하고서 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 성립되면 네가 책임져라 이대로 그 얘기인데 이거는 뭐 항상 성립되는 건 아니고 성립되는 거와 안 되는 게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골라내셔야 되는데 일단 괄호 1번에 성립이 되려면 자, 세 가지를 갖춰야 되죠. 자, 뭐가 존재하고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대리인이 대리권한 밖에 대리 행위를 해줘야 되고 또 상대방이 그 권한이 있다라고 믿을 만한 뭐가 있어야 돼? 정당한 이유, 즉 선의 무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거 가볍게 보시고 이제 결국 직접 들어가자고요. 괄호 2번에 성립 또는 적용되냐 안 되냐를 따지는데 자, 일단은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는 걸 잡자. 첫째 동그라미 1번. 뭐가 없는 자? 기본 대리권이 없는 자. 자, 위에 성립 요건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성립되는데 기본 대리권이 없다고 그랬으니까 얘는 안 되겠지 일단은.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뭐에 대해서? 사실행위에 대해서는 성립할 수가 없고요. 자, 3번은 대리 행위를 했어야 돼. 대리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어쨌든 얘가 대리권이 없다 하더라도 뭘 했어야 된다? 현명을 해야지. 근데 뭘 하지 않았어요? 현명하지 않았어. 그럼 표현들이 성립되질 않는데 자,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또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대표적인 기억본. 자, 본인 성명을 뭐 했어요? 모용하거나 사칭을 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이건 현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지.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이름을 써가지고 지가 갑처럼 행동한 거죠. 그건 현명 안 한 거죠. 그 다음에 니은번은 대리인이 그 부동산을 자기 앞으로 뭘 해놓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고 을이 이 부동산 자체를 그냥 자기 명의로 등기를 해놓고 팔아버린 거죠. 그럼 이것은 자기 부동산으로 해서 판 거지 대리인에서 판 게 아니죠. 그럼 이것은 대리다 아니다? 아니야. 권한이 없는 사람이 처분해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뭐 무권대리다 표현대리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힘든데 일단 현명하지 않은 경우 그렇게 했으면 쉽죠. 그렇게 나오면 좋아. 근데 문제는 그렇게 우리 입맛에만 맞도록 이렇게 나오지는 않아. 굉장히 힘들지. 나 걱정돼 죽겠네. 그냥 앞에 계시면 막 좀 옆에서 이렇게 좀 바깥으로도 좀 두시고 그래야 막 힘들어서 조금만 참아. 이거 1시간만 하면 돼. 1시간. 아셨죠? 어디 안 좋으신 건 아니지? 괜찮아. 조금만 참아.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이거 뭐 공부가 그렇게 쉬운 건 아니지. 그래서 집중을 하시래. 집중을. 뭐 하다가 했어? 까먹었네. 뭐 하다가 했지? 현명. 그러니까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형태가 이제 현명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게 현명을 하지 않은 건지도 잡아주시라는 거지. 근데 보통 나오는 게 첫 번째 본인 성명을 뭐해? 사칭, 모용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아예 대리인 명의로 등기를 해놓고 팔아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온다고요. 그럼 이건 현명한 거다 안 한 거다? 그러면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없어. 표현대리뿐만 아니라 대리 자체가 아니야 이거는. 자, 되셨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대리행위가 뭐인 경우? 무효인 경우는 적용될 수가 없죠. 자, 그럼 이 네 가지 정확하게 외우자고 그랬죠. 첫째, 뭐가 없어? 기본 대리권 없는 자. 두 번째, 사실행위. 그 다음에 뭐 하지 않았어? 현명하지 않았어. 네 번째, 무효. 그거 세 잡고. 그럼 그 밑에 나온 것들은 다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정되는 것은 쭉쭉 읽어보시는데 특히 5번에서 자주 나온 것만 몇 가지 체크하시면 법정 대리권 가지고 이제 종종 문제를 내고요. 그럼 법정 대리권은 사실 이런 거 아니죠. 그냥 구별하시면 돼. 부부간 일상가사 대리권, 그 다음에 복대리권, 특히 복대리를 많이 나오는데 복대리는 우리가 외운 거예요, 아닌 거예요? 외운 게 아니니까 성립되겠지.
자, 그런 식으로 빨리빨리 익숙해지시라고요. 안 그러면 다 외워야 돼, 이걸. 그 다음에 동그라미 6번도 표현 대리권도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어. 그래서 표현 대리인이 권한을 넘어가지고 또 행위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다는 거지. 자, 7번은 꼭 권한 밖의 행위가 기본 대리권과 반드시 같은 종류, 유사할 것을 요하지는 않으니까 어쨌든 대리권이 있고 뭔가 행동을 했으면은 이거하고 이것이 꼭 같은 종류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다 성립된다는 얘기지. 자, 마지막으로 8번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는 시기는 대리 행위시. 뭐 그 정도 보시고. 3번은 개념만 얘기합니다. 자, 3번은 제목 보니까 뭐 소멸 후 대리권 소멸 후 표현 대리 그랬으니까 자, 기본적인 대리권이 있었죠. 자, 관리 대리권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갑이 을한테 너 이제 대리인 하지 마. 대리권 철회했다는 거죠. 해임했어요. 이 사람. 그럼 이 사람은 대리권이 이제 있어, 소멸했어. 그럼 얘는 대리인이야, 아니야? 아니죠. 무권 대리인이지. 그러면 이 사람이 그동안 줬던 서류나 도장 다 회수해야 되는데 그냥 대리권만 철회하고 그걸 그대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얘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범위 안에서 임대차나 이런 걸 해버린 거지. 그럼 얘는 유권 대리인이에요? 무권 대리인이에요? 무권 대리지만 옛날에는 대리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은 얘가 계속 뭐 하고 있는 것처럼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 아, 지들이 대리권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이해되셨지? 예,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진짜 계속 관리할 수 있는 대리권이 계속 있는 줄 알고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대리권을 철회해서 대리인이 아니더라는 거지. 야, 그러면 네가 얘를 해임하거나 대리권 철회했다는 것은 니들끼리 하는 거지 우리는 알 수 있어, 없어? 없으면 그걸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알 수 있도록 도장이나 서류도 네가 다 회수를 해가지고 얘가 이런 짓을 못하게 했어야지. 이해됐어요? 그런 거 안 했기 때문에 너 책임져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를 한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가 아까도 이제 연결되는 건데 그럼 이 사람이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가 되려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리권의 범위가 뭐 하는 거예요? 관리. 그러면 이 행위도 뭐 하는 거? 관리하는 행위를 했어야 돼요. 그게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대리인데 이 관리 대리권이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대리인 척하고 뭐 해버렸다면? 팔아버렸다면 이제 기존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한 거죠. 이런 것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가 있다고요. 표현대리인이 권한을 넘어서 했으면 이것도 권한을 넘은 125조가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어지러우니까 이런 게 어지러우니까 그냥 쪼개서 안 되는 거 외우시라니까. 뭐가 없어? 기본 대리권이 없어. 뭐 사실행위.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않았어. 그 다음에 무효야. 그럼 뭐 표현 대리권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여기가 없죠. 그래서 성립 된다. 그냥 가볍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3번은 그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효 취소 들어가죠. 테마 11번에서 제가 오전에는 이제 무효만 했는데, 자, 취소까지 한번 해보죠. 자, 1번 무효의 일반적 효과 해가지고 동그라미 1번 법률행위가 뭐 한 경우는 불성립, 성립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럼 무효니 취소니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지. 무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 2번 무효는 법률행위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했다는 것도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원인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다. 자, 3번부터 이제 우리 법조문인데 137조가 원칙적으로 일부 무효는 무슨 무효? 전부 무효. 자, 귤 한 상자 샀는데 그 중에 일부가 썩었더라고요. 그럼 전부 반환할 수가 있더라고.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가 될 수가 있지. 썩은 부분 그냥 해놓고 나머지 그냥 먹어야 되겠다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5번은 이제 무효행위 전환인데, 자, 무효행위 전환에서는 딱 하나 기억하시라고 그랬지. 무슨 행위 전환이 가능하다? 불공정 행위의 전환 가능하다. 뭐 몇 가지 판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범위 벗어난 가족법에서 나온 얘기예요. 뭐 입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니까 우리 범위는 그거 하나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이제 무효행위 추인. 자, 요 놈 이제 주의해서 보시라고 그랬고요. 자, 무효인 법률행위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무효는 유동적 무효, 확정적 무효. 아무 데서나 유동적으로 하지 마셔. 자, 무효는 원칙적으로 확정 무효가 원칙이야. 유동적 무효가 원칙이야. 확정 무효가 원칙이고 우리가 앞쪽에서
불공정 법률행위, 반사회적행위, 강행법규 위반, 그 다음에 비진입 표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 통정의 표시 다 무효죠. 이 무효들은 전부 다 확정적이야, 유동적이야? 확정적이지. 유동적은 예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무건대리 행위 하나 보신 거지.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앞쪽에서 보셨던 여러 가지 무효들은 다 확정적이야. 그 확정적인 무효를 뭐 했다고요? 추인했다고 해서 효과가 바뀌지는 않지. 이미 확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무효 행위의 추인은, 이 무효는 확정적인 무효를 얘기하는데 이걸 나중에 추인했다는 얘기는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무효인 행위를 유효로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자, 추인한 때부터 요 법률행위하고 똑같은 법률행위 한 것으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지. 그래서 오전에 제가 설명해드렸잖아. 3월 2일 날 갑과 을이 가장 매매를 했어. 자, 그림을 빨리 그릴게요. 가장 매매 뭐예요? 무효, 확정, 유동. 이거 확정됐지. 가장 매매 통정의 표시가 유효가 될 여지는 없죠. 자, 그런데 3월 30일 정도 해가지고 당사자끼리 진짜 매매 계약 하기로 했다고요. 그럼 실제로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어야 돼, 안 했어야 돼? 했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어차피 계약 당사자들 똑같고 부동산 똑같으니까 우리가 3월 2일 날 가짜지만 뭐 했어? 매매했으니까 3월 30일 날 그걸 그대로 뭐 하자? 추인하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 3월 2일부터 이 가짜 매매가 유효가 되는 게 아니라 뭐한 때부터? 3월 30일부터 매매 계약 한 것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정상적으로. 이해되셨어? 그러니까 실제로는 3월 30일 날 매매 계약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지만 한 것으로 봐주겠다는 거지. 한 거나 똑같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무효 행위를 추인했으면 소급한다, 추인한 때부터다. 추인한 때부터 그거 잡으시라고. 이건 유동적인 게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됐죠? 예.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원칙적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자,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아. 확정적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요. 자, 그런데 모든 무효행위를 추인하시는 건 아니고, 자, 동그라미 2번처럼 강행법규 위반이나 반사회 질서 행위, 불공정 행위는 다 무효죠. 이거 추인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자, 이런 것들을 추인을 해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반사회적 행위가 추인된다는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즉 절대적 무효는 추인 대상이 아니야. 하지만 동그라미 3번 비진입 표시나 허위 표시는 추인할 수 있죠. 동그라미. 그러면 동그라미 4번 무효행위 추인은 소급표가 있어, 없어? 없어. X. 자, 언제부터? 그때부터, 추인할 때부터.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5번 따라서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키란 약정도 역시 언제부터? 그때부터 유효가 되는 거지. 처음부터 유효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시라고. 무건대리 행위 추인은 언제부터? 계약 시에 소급해서. 무효행위 추인은 그때부터, 추인한 때부터. 되셨어? 그러니까 문제 낼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리니까 헷갈리라고 문제 내는 거예요. 근데 원리가 있다고 그랬죠? 유동적인 것이 바뀔 때는 뭐하고? 소급하고. 확정적인 게 할 때는 소급할 수가 없지. 이미 그 전에 이미 확정이 됐는데. 원리는 그런 원리라고 그랬어요. 야, 근데 뭐가 확정이고 뭐가 유동적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참 곤란하지. 예. 자, 그 다음 3번 내려갑니다. 이제 유동적 무효 또 들어가죠. 자, 무효 중에서 이제 유동적 무효 대표적인 게 토지거래 허가받지 않고 매매계약 한 거죠. 자, 이것은 판례가 많은데 일단 막 들어가지 마시고 첫째, 계약에 대한 것부터 이제 들어가 보자고요. 계약은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지만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계약은 채권적 효력이든 물권적 효력이든 없다. 그러니까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계약은 했지만 효력이 없다는 것은 효과가 있어, 없어? 없어. 권리 의무가 없으니까 뭘 해달라 할 수도 없고 뭘 할 이유도 없지. 그래. 그러니까 채무 불이행이니 뭐 소유권 이전 등기니 이런 거 얘기 나오면 이건 다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가줘야지. 그래서 2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요. 또 3번 아무리 매수인이 토지거래 허가를 조건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도 없어. 소유권 이전 등기 나올 수가 없지. 자, 4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먼저 해버렸어. 그럼 계약이 무효라면서요? 그럼 그 등기도 무효가 돼야지.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이고. 자, 계약은 무효지만 우리 판례는 자, 그 계약을 그냥 무효인 상태로 방치해라. 유효로 만들어라. 유효로 만들어. 그럼 유효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받아야 돼?
허가. 그럼 허가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럼 허가 신청 양쪽 해야 되니까 양쪽 다 허가 신청 협력 의무가 있다. 그래서 5번. 각 당사자는 허가 신청 협력 의무를 부담하는데, 자, 그럼 이것도 의무는 의무죠. 의무지만 이건 계약에서 나온 의무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상대방의 협력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 해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의무는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손해났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있다. 이렇게 들어가야지. 그래서 해제 X, 손해배상 청구는 O. 그 다음에 7번. 협력 의무는 있지만, 자, 대금 지급 의무는 계약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계약이 무효니까 대금 지급 의무는 있지 않으니 두 가지 의무가 동시행관계다 그러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지. 따라서 8번. 매도인, 판 사람은, 자, 산 사람이 야 허가 신청하러 가자 그러니까 매도인이 네가 대금을 줘야 내가 허가 신청하러 가지라고 거절할 수는 없지. 대금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허가부터 먼저 받아야지. 이해됐죠? 그럼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자, 허가받지 않고 매매 계약은 했는데 이게 무효란 말이에요. 근데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는데 양쪽은 허가 신청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 사람 매수인이죠? 대금 줄 의무가 있어 없어? 아하, 또 그런다. 뭐 대금 줄 의무가 있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틀리는 거야. 답을 보면서도 무효라고 그랬잖아. 응? 무효인데 뭘 대금 지급 의무가 있어. 하지만 이 사람 허가 신청 의무는 있어. 그럼 허가 신청 의무는 있는데 대금 지급 의무는 없는데 있지도 않은 의무하고 동시행관계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니까 이게. 되셨어? 그러니까 이걸 풀어낸다고. 그러면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허가 신청하자고 청구할 수 있고, 반대로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서 허가 신청을 거절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 거지. 다 그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대금 문제는 나올 수가 없고 뭐부터 받고 허가부터 받고서 그 다음에 대금이니 뭐니 얘기를 하란 얘기야. 그게 순서 아니야. 되셨어? 예. 대답들은 잘해. 근데 왜 그럴까 몰라. 아주 나 미치겠어. 응? 그래서 동그라미 8번 보세요. 본인들도 참 기가 막히죠. 보면 매도인은 매매대금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 협력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어. 그 다음 9번. 자, 계약금. 어쨌든 계약은 했을 테니까 계약금 줬을 거 아니야. 그 원래 무효나 취소했으면 안 줘야 되는데 줬으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어야죠. 하지만 이것은 무효라 하더라도 무효로 확정돼서 아직은 유동적이야. 유동적이 돼서 허가받으면 유효가 될 수가 있지. 근데 계약금 달라고 그러면 아예 무효로 만든다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계약금은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래, 계약금 그대로 놔두고 빨리 뭐 받아. 허가 받아서 유효로 만들어서 그러면 대금 주고 빨리 소유권 전등하고 해놓고 빨리 세금도 내고 하란 거야. 국가에서는. 이 판례의 취지가 그거예요. 이해되시겠어? 예.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그 판례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외울 건 아니야. 자, 10번은 이제 일단은 무효지만 유동적이니까 언젠가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느 경우에 확정적 유효고 어느 경우에 확정적 무효냐 얘기죠. 자, 이것도 뭐 어렵다고 그랬으니까 어려우면 우리가 그냥 요령껏 풀어야지. 한쪽을 잡자고 그랬죠. 뭐인 경우? 유효인 경우. 자, 그럼 유효인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억번은 뭐 받았으면 이런 것이 문제다.